야구는 풀스윙!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새로운 분위기로다가 2025 시즌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코너를 돌고 있는 시점에 새로운 얼굴을 한번 모셨습니다. 자, 김은식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식입니다. 네. 뭐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뭐 소개, 하여튼 작가입니다. 야구에 관한 글을 좀 오랫동안 써왔는데, 오늘 풀스윙에서 보통 이제 제가 필요로 한 방송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불러주셔가지고 좀 주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보통 기자분들이 이제 주관적인 얘기 하면은 댓글에 소설 쓰고 앉았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감사합니다. 실제로 소설 쓰고 항상 앉아 계시는 분이죠. 네, 뭐 소설도 쓰고 네. 뭐 소설 딱 한 번 썼는데 뭐 어쨌든 뭐 이거저거 야구에 관한 글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야구에 관한 주관적인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야구 관련된 책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그리고 또 특히나 요 근래에는 또 연재를 또 하시는 연재물도 있으세요? 한겨레 신문에 네. 뭐 이렇게 야구를 소재로 이제 사회 얘기를 하는 야구를 그래서 소재로. 김은식의 이사말루라는 이사말로. 연재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사말로. 과연 잘루는 말로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사말루라는 게 이제 이렇게 엄청난 가능성과 그렇죠.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공격 쪽이나 수비 쪽이나 모든 이제 기대가 충만한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이사말로 한겨레 신문에 지금 연재되고 있는 그런 연재물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책을 또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뭐 꼴랑 한 권입니다만은 야구도 널 사랑해 줬어. 예. 네, 라는 이제 책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우승한 다음에 줬어로 이제 바꿔가지고 뭐 내긴 냈는데 제가 그 책에서도 썼습니다만 제가 끝까지 읽었었던 야구 서적 중에서는 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작가님이셔서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그 책에 특정 팀 얘기만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건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어느 팀명을 하여튼 의식적으로 하여튼 넣지 네. 않은 팀이 있다. 그렇습니다. 진짜 끝까지 어떻게 해냈습니다. 제가 끝까지 해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냐면 이제 불과 한 10경기 남짓 남았습니다. 다들. 그렇죠. 예. 진짜 어찌 참 세월이 너무 빠르다라는 게 2025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진짜 뭐 극강이 누구다 그렇죠. 뭐 5강 후보가 누구다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시즌이 다 끝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뭐 90% 정도 소화가 끝났다라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또 한 살 먹어가는구나 진짜. 야구 팬들한테는 내년 시즌 전망하고 뭐 스토브리그 전망, 스토브리그 진행 상황, 뭐 스프링 캠프 소식 뭐 요거 하는 게 1년에 한 80%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 뒤에 이제 개막 예고되고 어쩌고 하다 보면 후다닥 하고 다시 스토브리그 얘기하고. 맞습니다. 이제 그게 야구 팬들의 이제 시간이죠. 네. 시간 감각이죠. 야구의 시간이라는 게 참 희한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시즌에 많은 경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그 이외의 시간들을 참 정말 이렇게 씁니다. 정말 많이 쓰고 많은 에너지를 쓰는 편이죠. 사실 저희가 이 기나긴 스토브리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 기나긴 스토브리그에 야구는 풀스윙 채널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야구의 목마름을 좀 사실 이게 약간 스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옆에 계신 김은식 작가님을 비롯해서 야구계에서 올드보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구 소년들이 대거 출동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미리 김은식 작가님이 뽑은 유격수 5명 먼저 이런 얘기를 살짝 나중에 이제 풀까 말까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몇몇 야구 올드보이 분들이 얼마 전부터 네. 뭐 당신도 거기 갔다 왔냐 나도 다녀왔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가 나오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여러 가지 또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역시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이 엎치락 뒤치락이 좀 큰 파도였습니다만 시즌 내내 좀 있어 왔고. 그렇죠. 그리고 막판에는 한화 이글스가 이대로 쭉 가겠구나 했던 거를 LG 트윈스가 기적의 레이스를 펼치면서 잡아버리고 한참 더 떨어뜨렸다가 또 그게 솔솔 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즉 일요일 경기를 통해 가지고 LG가 이기고 한화가 지면서 야 이거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힘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고착되고 있죠. 그렇죠. 10경기, 11경기 정도 남은 상황에서 3.5경기 차가 극복된다는 거는 몇 번 없었죠. 그렇죠. 한두 번 기억나는 게 맞습니다. 있는데 모팀 네. 그랬던 기억나는데 근데 뭐 이제 사실은 LG 트윈스의 정규 시즌 우승은 거의 뭐 좀 굳어지는 느낌이 나고 진짜 네. 어제 경기에서 하나 이글스가 키움 히어로즈한테 질 줄 몰랐죠, 대부분. 대부분 몰랐던 게 이 문동주가 요 근래 너무 좋았잖아요.
그랬고 키움 선발 투수가 알칸타라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래서 뭐 거의 한화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두고 LG가 승차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네네. 예상이었는데 그냥 예상 밖의 한 경기 차가 늘어나 버리면서 맞습니다. 거의 좀 이제 고정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예상을 저는 하는데 네. 좀 섣부를 수 있는 모르는 일입니다만 사실 그래요. 이게 또 두 팀 간에 3연전이 막판에 또 금토일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약간 일부러 짰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듭니다만은 그래도 뭐 다 그런 거죠 세상이.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야구 팬의 숙명이 일희일비다라고는 하지만 진짜 그랬던 것이 만약이라도 어제 LG가 기아에게 지고 그렇죠. 한화가 키움에게 이겨버렸으면 1.5게임 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야 이거 한순간이네 이렇게 좀 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걸 또 이렇게 딱 한 팀이 이기고 한 팀이 져버리고 나니까는 또 이렇게 완전히 입장들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되긴 그리고 됐습니다. 0.5경기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이제 막판에 3연전 맞대결로 그렇죠. 결정이 되니까 사실 뭐 3.5경기나 3경기나 뭐 큰 이제 그렇습니다. 차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거기다 좀 잔여 경기들 지금 편성된 상황에서 원래는 이제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도 주말 3연전에 그 한화의 3연전이 대전에서 끝나고 나면 두산과의 잠실 경기 하나로 하고 원래 끝나는 거였는데 NC와의 경기 하나가 우천 수년되면서 그 뒤로 또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도 약간 이 불쏘시개를 좀 놔두는 느낌이에요. 3연전이 끝나고 나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뭐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인지 프로레슬링인지 약간 좀 그러니까요. 막판에 스토리가 많아요 지금. 각본 느낌이 약간 좀 있는. 약간 있죠. 어쨌거나 3위 그룹 그 중위권 그룹하고는 이제 1, 2위 팀들은 이제 확 떨어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뭐 거의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1위, 2위가 과연 이걸 한번 한화가 모드를 바꿔보나 기아를 갈아 끼워 보나 뭐 이제 이런 느낌이었다가 아닌가 싶었다가 이렇게도 하는데 좀 재미있는 것이 폰세 와이스 같은 선수들에게 휴식도 주고 또 뭐 주력 선수들도 2군도 잠깐 내려보내고 이러면서 또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거 슬슬 해야 잘하는 거야. 뭐야 뭐 이런 또 물음표가 붙었는데 또 한화 팬분들 중에서 지금 김경문 감독에게 딱히 호감이 좀 없으신 분들은 이거 이런다고 또 총동원해가지고 풀 전력으로 붙는다. 이렇게 하면 날아간다. 뭐 이런 또 예상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올 시즌 한국 프로야구의 좀 특징이 좀 네. 뜬금없는 연승 연패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즌 처음에 이제 LG 트윈스가 쭉 연승 탈 때부터도 좀 예상 밖이었고 그랬죠. 그때 지지부진한 한화 이글스가 갑자기 뭐 10연승 2번 하고 올라올 네. 때도 좀 예상 밖이었고 기아 타이거즈가 뭐 또 뭐 김도영 선수 복귀 부상하면서 가라앉았다가 또 전반기 막판에 뜬금없이 쭉 올라오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팀이 올라오고 LG 트윈스가 또 주춤주춤하면서 하여튼 뭐 그런 삼성도 또 연승 연패를 그랬죠. 반복했고 그래서 올 시즌을 보면은 전혀 뜬금없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팀이 연승을 하기도 하고 쭉 가나보다 했을 때 연패를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우리 또 PD님 계십니다만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 2위가 LG 하나 치고받고 나머지 좀 쫙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혼자 둥둥 떠 있어서 이대로 3위는 끝나겠네 그렇죠. 라고 했던 팀이 지금 5위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또. 더 잘 달려고 타이어 바꿔 꼈는데 펑크는 타이어고. 그렇죠. 참 이제 정말 요지경 정말 요절복통 같은 이런 2025 시즌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한화의 돌풍 뭐 사실 이전에도 한화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는 지지리도 운이 없던 그 외국인 선수 복이 좀 터지면서 막강한 전력을 좀 갖췄고 새로운 구장 지었고 오픈했고 유현진 돌아와고 여러 가지로 또 뭐 문동주, 김서연, 뭐 황준서, 정우주 이런 선수들 쫙 터져주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도 강팀의 반열에 올라서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또 많은 분들이 한화 팬분들도 그렇고 다른 팀 팬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야 이거 약간 외국인 선수 빨아냐 뭐 이런 또 뭐 시선도 있긴 있어요. 일단 FA가 작년 올해 다 망했잖아요. 완전 폭망했죠 지금. 그 뭐 안치홍 선수부터 시작해서 심우준, 엄상배. 네. 그 중에 지금 사람 굿이라는 게 그나마 심우준. 그렇죠. 뭐 수비는 하니까. 수비에서 하는데 사실 심우준이 수비 잘하는 유격수이기만 했다면 안 데려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1번 타자가 굉장히 궁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발 빠르고 출루 잘하고 뭐 수비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는데 지금은 간신히 이제 하여튼 뭐 2군 왔다 갔다 하고 복귀해서 이제 수비에서 이제 한몫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한화 이글스가 작년 올해 내내 그 하여튼 프로 구단이 그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이 FA 그렇죠. 그것도 거액으로 네. 수십억 주고 데려오는 건데 3명이나 이제 폭망을 했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외국인 투수 2명이 또 예상을 훨씬 뛰어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특히 2명이라고 꼭 끼워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는 이제 폰세죠. 큰 사람이잖아요. 네. 폰세 올해 활약은 그러니까 우리 야구 팬들, 올드 야구 팬들, 네. 80년대부터 야구 본 사람들이 암만 웬만한 애들이 나와도 선동열 이상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은 못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딱 2번 드는 생각이 류현진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1위 달리던 네. 시절에 야, 이거 실점을 1점도 안 하는 경기들이 막 이어지고 하니까 야, 그거 메이저리그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선동열보다 지금 류현진이 좀 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고. 그렇죠. 올 시즌 폰세 정도면은 야, 선동열이 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선동열이 부럽지 않다. 저 정도는. 그렇죠. 선동열도 저 정도로 건강하게 한 시즌을 통틀어 선발로 뛰면서 이 정도 해준 시즌이 뭐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화 이글스라는 팀을 보면서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뭐 신인급 선수들이 웬만큼 성장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완벽한 에이스, 그 압도적 에이스의 위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시즌 아니었나. 예. 정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선동열 하면은 0점대 방어율이라는 이제 대명사가 있고 폰세는 이제 무패가 되게 생겼어요. 무패죠, 무패에다가 뭐 탈삼진에서 최동원을 넘어섰고 뭐 최동원뿐만 아니라 미래한다 뭐 등등 다 넘어섰죠. 다 넘어섰고 그리고 계속 넘어서고 있고 있는 데다가 그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큼 압도적인 투수들도 이제 호구 잡힌 팀이나 타자 몇 팀 있었는데 있습니다. 폰세는 딱히 뭐 그런 약한 뭐 가끔 뭐 뜬금없이 홈런도 맞고 뭐 한 적은 네. 있지만 그거는 이제 폰세 쪽의 원인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뭐 피로감이라든가 어깨 뭐 어쨌다든가 근데 폰세 정도면 거의 무결점 투수로 싼 시즌을 이렇게 완벽하게 지배한 선발 투수는 한국 역사상 없지 않았나. 맞습니다. 사실 메이저리그로 역수출에 성공한 경우인 뭐 참 패디랄지 그 이전에 뭐 메릴 켈리 뭐 이런 선수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두어 번은 털렸죠. 그렇죠.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선수들이 돌아가가지고 뭐 거의 금유한양해서 잘 나가고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패디는 약간 뭐 부침은 있었습니다만 폰세는 왜 안 가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당연한 지금 지경이 됐고 실제로 뭐 그 두 자릿수의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지금 그렇죠. 뭐 폰세 나오는 경기마다 있습니다. 물론 덕분에 그러다가 쟤는 누굽니까? 송성문 보고 뭐 그렇죠. 그 정우들 쟤는 누구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김영호도 좀 물어볼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뭐, 예. 어쨌든 그냥 폰세 거기다가 또 이 폰세라는 든든한 거목이 딱 있다 보니까는 와이스라는 선수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이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보면 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있으면 그 옆에 쟤는 별로 같기는 하지만 걔 옆에 있다는 이유로 좀 그렇죠, 약간 위력이 있는 것처럼 그 뭐 스카티 피펜. 그렇죠. 스카리 피펜이 그냥 진짜 뭐랄까 조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최고의 뭐 플레이어 중에 그렇죠, 한 명으로 그렇죠. 올라설 수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이고. 뭐 드림팀 하면 꼭 피펜 이름 넣는 거는 조던하고 세트인 거지. 그렇죠. 또 단독으로 하기에는 또 이제 약간 애매함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효과가 있어서 폰세와 와이스 이 두 명에다가 또 성장한 문동주 거기다 뭐 역시 유현진 이렇게 네 명까지는 정말 역대 이런 선발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멋있는 선발진을 구축을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여기서 폰세 혹은 뭐 와이스 정도까지 내년에 만약에 못 보게 된다면 물론 이제 다른 외국인 선수가 오겠죠.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폰세 같은 이런 무결점의 완벽투의 정말 압도적인 투수를 또 구한다라는 게 확률적으로는 쉽진 않겠죠. 그렇죠. 폰세 돈을 폰세에게 올해 줬던 것보다 10배를 준다고 해도 그 어쨌든 한국 야구의 한계는 메이저리그의 이제 로스터 안에 들어간 투수들을 빼오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한에서 잘 고르고 그 로스터 들어갈 희망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유혹한다든가 뭐 이제 이게 이제 상한선인데 글쎄 폰세급 선수를 또 데려온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제 올해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다면 만약에 한화가 또 그 구단의 이제 모기업이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기분에 따라서는 이제 또 많이 풀 수 있는 구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FA도 향후 몇 년간 또 FA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홍창기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엄청난 선수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강백호, 네. 뭐 홍창기 뭐 등등등 뭐 워낙 많은 선수들이 있고 또 메이저리그하고 트리플 A하고 뭐 그래서 이제 트리플 A하고 메이저리그 중간급 되는 투수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또 인식이 좀 개선이 되면 조금 더 그 풀도 늘어나는 거니까 네. 폰세급을 데려온다 이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수준급 투수를 계속 데려오면 한화가 그렇게 뭐 폰세를 못
엿보기 때문에 주저앉는다든가 그럴 확률보다는 역시 뭐 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다면 또 계속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또 이게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건 참 뭐 여러 가지 운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한국 시리즈를 만약에 진출을 해서 가을 야구 마지막 무대에 섰다라고 하면 이게 팀에게나 그 소속 선수들에게도 큰 경험이 될 것이고 또 이 맛을 한번 보면 그렇죠. 예를 들면 정우주 같은 선수가 그 굉장히 잠재력을 좀 빠르게 지금 이제 보여주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후반기 들어와서는 상당히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선수들이 예를 들면 한국 시리즈 무대를 경험을 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건 또 경험을 하고 거기서 이기는 경험을 그렇죠. 하느냐 이건 또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한화 이글스는 물론 지금이 굉장히 뭔가 기운이 몰려 있는 건 맞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운 좋게 터진 적도 정말 없었고 너무했어 그동안은 또. 거기다 또 리베라토도 뭐 빼놓을 수 없고. 그렇죠. 리베라토도 사실 이게 정말 얻어 걸린 것도 좀 있잖아요. 플로리얼이 그렇죠. 아파가지고 데리고 온 뭐야 얘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주저앉힌 경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여 있기 때문에 한화 이글스로서도 올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올해 좀 웬만하면 좀 우승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겠으나 만약에 혹시 올해 좀 애매해지더라도 지금 어쨌든 예전과는 좀 다른 전력의 팀이 된 것은 맞겠다. 그렇죠. 그 흔히들 김경문 감독이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을 못 시키는 감독이다. 네네. 뭐 옛날부터 뭐 단기전에 약하다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고 이제 금메달 따고 나서 그 얘기가 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김경문 감독이 한 경기를 이기려고 막 용 쓰는 스타일은 아닌 거로 보이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기본 전력들을 쌓아 올리는 데는 좀 특기가 있는 감독이라는 건 예전부터 정평이 나 있었고 한화 이글스라는 팀에 필요한 거는 그쪽 방향이 아니었을까. 애초에 김인식 감독이 마지막에 한화 이글스 전성기를 그랬죠. 이제 보내고 나서 뭐 이제 김응용, 김성근 이런 빅네임들을 계속 데려오면서도 그 당장 우승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네. 여러모로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었는데 사실은 진짜 김경문 감독 같은 스타일의 좀 전력을 쌓아 올리는 장기 플랜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물론 한화 이글스 팬들이 김경문 감독 욕을 많이 하지만 네. 진심은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이제 표피에 그 좀 그런 것이고 사실은 이 그 근저의 수많은 팬분들은 만족스러워하면서도 이제 뭐 더 큰 거를 이제 주문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하나 이글스에게 꼭 필요한 유형의 지도자가 필요한 유형의 그 팀 빌딩, 리빌딩을 해냈다. 그리고 거기에 예상치 못하게 사실 시즌 시작하면서 김경문 감독도 우승까지는 바라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까지 왔으니까 기세를 몰아서 만약 우승까지 한다면 꽤 괜찮아질 것 같다.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감독이라는 자리가 참 그렇잖아요. 결국 결과를 내면은 그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구설수들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모든 말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오로지 우승 감독 이것만 남는 거죠. 사실 2013년에 그 염경엽 감독도 처음에 별의별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우승도 못 해본 우승 청구사가 어딨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팀 망했다 했는데 우승 딱 하고 우승 감독 되니까 그냥 끝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이제 팬도 그런데 선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선수도 그 뭐 하여튼 한 시즌을 치르면서 감독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때 이랬어야 돼 저랬어야 돼 뭐 이런 게 있는데 우승을 하면 그게 다 우승을 위한 보관이셨구나. 우승을 위한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독에 대한 신뢰라든가 네. 또는 뭐 감독과의 관계가 재설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가능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마이너스 요소들도 있겠죠. 그렇죠. 우승하면서 좀 뭐 이렇게 뭐 포만감도 있을 수 있고 우승한 다음에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또 그렇죠, 뭐 이제 그렇죠. 분위기 틀어지는 것도 있고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한화로서는 지금 뭐 이렇게 온 마당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해야 되겠죠. 뭐 노려볼 수밖에 없고. 그래야죠. 당연히 모든 팀의 뭐 목표는 동일합니다만 또 이런 조건이 갖춰지기는 쉽지 않으니 또 한화 이글스에게는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우리가 이제 한화와 그리고 최근 한 10년간을 딱 잘라놓고 봤을 때 최고 승률 팀이 어디냐 봤더니 LG 트윈스더라고요. 이 두 팀이 사실 예전에 그 예전 다른 컨텐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잠실구장 혼자 야구를 보러 갔다가 그 한화 LG의 경기였습니다. 그때 9개 구단 체제였고요. 8회가 됐자 3루 쪽의 한화 팬들이 최강 한화를 외칩니다.
그걸 또 받아가지고 무적열지를 외치는데 제가 이 위화감이 뭘까로 봤더니 정확하게 8위 9위였거든요. 그래서 야 여기 최강과 무적이라는 말이 참 정말 무색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두 팀이 지금 어쨌거나 1, 2위를 다투고 있는 지금 상황이 됐으니 요 근래 들어와 가지고는 확실히 강팀이 되는 조건이 예전과는 조금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특히 그 카리스마형 감독, 이 감독을 모셔오느냐 이것도 컸고 거기에 그 감독의 약간 야구의 신이라고 한다면 이 신의 아들들이 똘똘한 선수가 몇 명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우승이 결정이 된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뭐 앞서서 이제 한화 이글스하고 LG 트윈스가 누가 더 올해 강한 팀이냐. 네. 뭐 현 시점에 3.5경기 앞선 팀이 강한 팀인 거는 맞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선발 투수진으로 보면 1, 2 선발이 강한 건 한화인데 1, 2, 3, 4, 5 선발이 강한 건 LG.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 시리즈가 흥미진진한 게 한국 시리즈는 한 3선발 내지는 3.5 선발까지 그렇죠, 강한 그렇죠. 팀이 이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단거리 선수하고 장거리 선수가 네. 중간 거리에서 대결하는 뭐 이제 이런 네.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는 LG가 좀 강하다고 보는 게 그 저는 프로의 세계에서 결전의 승자는 강점이 강한 쪽보다는 약점이 없는 쪽이다. 네네네. 그러면 강점, 그러니까 펀치가 강한 건 이제 하나 이글스인데 그렇죠. 이 약점이 덜 두드러져 보이는 게 이제 LG 트윈스 네네.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의 육성도 그러니까 하나 이글스는 사실 좀 더 이렇게 그 끼워 넣어야 되는 구멍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끼우고 저것도 네. 끼우고 해야 되는 거고 LG는 어쨌든 재작년에 우승도 했었고 그래서 하나보다는 조금 더 일찍 강해지기 시작한 네.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하나처럼 폰세라는 선수를 뽑는 운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지만 그런 시간적 여유 동안 차근차근 다져온 결과 단점을 없애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올해 사실 저는 LG가 2위 그 시즌 전에 1위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네. 게 이 베스트 멤버가 그대로 가면 분명히 뭐 우승인데 분명히 빠질 거다. 그렇겠죠. 백업 멤버가 좀 약하다. 예를 들면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포수가 그 2교대로 나가도 되는 그렇죠. 팀이고 유격수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서너 명 되고 근데 LG 트윈스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 예상대로 핵심 멤버들이 주르륵 빠졌는데 이게 메워냈다는 거죠. 그렇죠. 뭐 LG 구시 구본혁이 그렇죠. 그렇게 잘할지 몰랐고 그렇죠. 또 뭐 박관훈이 뭐 이런 선수들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LG 트윈스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여기저기가 좀 구멍이다. 뭐 베스트 멤버는 이제 구축됐지만 백업 멤버가 좀 약하다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백업 멤버들도 상당히 강해졌다. 그런 점에서 약점을 효과적으로 지운 LG 트윈스가 상당히 안정적인 강팀을 만들었다. 실제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요 근래 야구를 보면 한두 명의 굉장히 특출난 선수가 팀을 승리로 쭉 이끌어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점이 없는 팀이 무너지지 않고 그렇죠. 예, 이렇게 좀 강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의 특출난 선수는 소위 현질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신인이 폭발을 하면 되는데 약점을 지운다는 건 정말 많은 부분들을 다 땜빵을 해야 된다는 것.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동세대 선수들 서너 명 이제 동시에 좀 네네. 올라와줘야 하고 예를 들면 기아 타이거즈도 그 기아 팬들이 염원하는 김도현과 윤도현의 동시 이제 네네. 폭발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도 좀 불안한 점은 저는 이제 포수라고 보는데 박동원 선수 이외의 포수들이 네네. 이제 장기적으로 박동원도 뭐 앞으로 얼마나 하겠습니까? 작년에 그 초반에 LG 팬들이 그렇게 이렇게 범바오라고 부르던 네네. 김범석 선수 이 선수가 포수 수업 진득하게 못하고 이제 대타 출장을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지명타자 나오고 야 그거 보면서 LG가 아직 너무 얇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었는데 올해 이제 박동원 선수가 워낙 잘 버텨주니까 거기 또 이주원이라는 그렇죠. 어린 웬만큼은 선수도 해줬고. 딱 잡아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갖춰 나가야 하긴 하겠지만 내외야에서 한 1, 2년 전으로 따지면 홍창기가 빠진 팀이 과연 시즌을 치를 수 있었겠는가. 네네. 홍창기, 오스틴 다 빠지고 신민재가 한참 헤매고 또 오지환 2군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팀이 운영이 되겠는가 했는데 이제 어쨌든 해냈다는 네. 거죠. 오지환은 어쨌든 대체를 해야 되는 선수고 그렇죠. 박동원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박혜민도 몇 년 내에는 대체를 해야 네. 되는데 제가 올 시즌 전반기만 해도 야 그건 택도 없다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중반 후반 보면서 해나가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역시 강팀의 조건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야구가 또 그만큼 또 진화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1, 2위를 보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특출난 선수를 뽑아봐라 한다면 한화 이글스에 더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약점을 LG에서 찾기란 또 이것도 쉽지 않은 일. 즉 LG 트윈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글러브를 경쟁하고 있는 선수가 신민재 정도 한 명입니다. 그리고 딱 뭐 개인 타이틀 수상할 것으로 보이는 선수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S급을 찾기가 좀 쉽지 않다. 하지만 라인업에 B급도 찾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좀 팀이 되어가고 있고 사실은 이런 팀이 요 근래 야구에는 좀 강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거기다가 사실 지난 몇 년간 문보경이 4번 타자를 지키면서 그랬죠. 4번은 아니다. 좀 잠재적인 미래의 4번 네. 타자라고 하면 납득을 하지만 4번 타자로서 좀 약하다 했는데 올 시즌 중반 중후반에 최고의 4번 타자였던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점들을 지우는 가운데 일단 자리만 지키던 멤버들이 그 자리에 걸맞는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LG가 올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꽤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년에 이제 보면은 한 선수를 갈아 넣는다든가 네, 뭐 네. 이럴 때 이제 당장의 성적을 위해 미래를 희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올해 LG와 한화는 둘 다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맞습니다. 사실 한화도 LG에 비교하자니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고 뭐 5선발 같은 경우에는 큰 구멍이 생겼죠. 네, 한화 이글스는. 그렇긴 한데 한화도 그 신민재 같은 이루수가 없을 뿐이지 이렇게 머릿수로 또 메우거든요. 네, 네, 네. 뭐 어떻게든 황영목 됩니다. 저기 네. 최강야구 출신 황영목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하주석이 또 1루에 그렇죠. 돌아가가지고 하기도 하고 두 팀 다 상당히 세련된 그러니까 약점이 없으면서 나름의 강점들을 어필하는 가운데 이렇게 각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LG하고 한화가 압도적인 탑 2로 이렇게 떠오른 배경이 아니었나. 네. 사실은 뭐 아직 모릅니다. 또 이러다가 LG가 연패를 탈 수도 있고요. 한화가 연승해서 뒤집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LG가 1, 2위를 한다 하더라도 한화가 한국 시리즈 파트너가 된다는 보장도 아직은 없어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좀 그런 것 같다. 2025 시즌에 강팀의 조건이라는 건 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다음 콘텐츠에서는 이제 올해처럼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5강 티켓 싸움이 있었던가 싶은 요 이제 중위권 싸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